가족이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남남일 때보다 더 큰 도움을 주고받으며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요한 타인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일 때, 당신은 그 관계가 매우 좋다고 느낍니다.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도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과만 함께 있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함께 휴가를 떠나거나 골프를 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해야 합니다.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서로의 삶과 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임무는 상대방이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방해하는 문제와 장애물, 제약들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임무는 자녀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바람직한 일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가치는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보내는 시간과 정비례합니다. 배우자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은 상대와 대화하며 보내는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비결 중 하나는 전자기기들을 꺼두는 것입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TV와 컴퓨터를 끄고 다른 기기들도 끕니다. 상대방에게 100% 집중하세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요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근황을 묻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그들의 생활에 대해 물어보세요. 오늘 뭐 하면서 보냈어? 그 다음엔 뭐 했어? 라고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필요한 마스터마인드 관계에서도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하면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요? 와 같은 질문을 하세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마치면 그들이 당신에게 질문을 할 것이고, 이제 당신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자녀를 강인하고 긍정적이며 자신감을 갖춘 사람으로 키우는 최상의 방법은 부모 자신이 자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가 자신을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자녀와 함께 10분 또는 15분 정도 시간을 보내며 그날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많은 부모처럼 말을 늘어놓지 말고 현자처럼 지식을 베풀려 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 어땠어? 학교에서 뭐 했어? 잘 돼가고 있어? 요즘 힘든 일은 뭐야?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봐. 자녀와 이야기할 때는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앉아 있다면 당신도 앉으세요. 자녀가 바닥에 엎드려 있다면 당신도 바닥에 엎드리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자리나 마스터마인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생산성이란 상대방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두 사람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 통찰, 경험을 나누고 문제를 극복하며 제약을 해결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도울 방안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받고 싶은 도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이러한 관계에서 얻을 것이 많을수록 그 관계는 더 생산적이고 소중해집니다. 내가 아내와 맺고 있는 관계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아내와의 관계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말해주기 때문에 아내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또한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해. 아이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아요, 아빠. 제가 아빠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관계에서 생산성을 높이려면 오해, 의심, 불평을 제거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 아이들의 소득, 생활 수준, 결혼 생활, 그리고 자녀 양육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이끌고 지도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아이들 또한 내가 그들의 삶의 질에 깊이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는지, 얼마나 훌륭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일깨워주며 배우자들에게도 그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려 노력합니다. 좋은 관계를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자주 웃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모이면 항상 함께 웃습니다. 아이들도 웃고 어른이 된 자녀들도 웃으며 그들의 배우자들도 함께 웃습니다. 관계의 생산성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자주 함께 웃는지를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들어줄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더 좋아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관리자나 리더가 직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건넬 수 있는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요? 아이들은 잘 있나요? 이런 열린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친밀성의 정도를 선택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더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묻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이 큰 관심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라고 이어서 물어보세요. 더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상대방의 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많은 관리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너무 바빠서 직원들과 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대화에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도중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제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행복하지 않다면 다른 관리자나 저에게 말해주세요. 가능하다면 부서나 일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불행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거나 다른 곳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곳으로 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일하거나 다른 일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은 언제든지 회사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회를 찾은 직원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고 축하해줍니다. 그들이 더 높은 위치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직에 대해 은밀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자리에 지원했는데 만약 합격하면 지금의 제 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잘 됐네요 라고 말해줍니다. 추천장도 써주고 그 직원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솔직하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행복해집니다. 특히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적인 관계입니다.